일본국 특허청 디자인과 디자인심사 기획관 구보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중국, 한국 참석자 여러분들께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자인 경영선언이라는 보고서에 대해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5월 달에 일본 특허청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제 발표 두 번째 주제인 일본의 디자인법 개정, 그러니까는 GUI 디자인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과 제품이 급속하게 커머디티화되면서 이제는 기능이나 품질만으로 타사 제품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화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디자인에 주력을 해서 국제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산업 경쟁력과 디자인을 생각하는 연구회라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연구회에는 저명한 디자이너, 디자인 담당 회사 임원,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 학자 등 일본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이며 약 1년 동안 11차례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디자인 경영선언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일본어판과 영어판을 공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계신 분은 나중에 원본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QR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QR코드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존재 방식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역할도 다양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시대에는 자동차, 가전 같은 하드웨어가 시장의 주된 제품이었습니다. 당시에 디자인의 주된 역할은 하드웨어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기업은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서 디자인의 대상은 제품의 외관을 비롯해서 서비스나 비즈니스로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 AI가 결합된 영역이 세계의 주요 경쟁의 되고 있습니다. 고객 체험의 질이 비즈니스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자인에 힘쏟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고객 관점을 반영한 혁신 창작 기법, 고객과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브랜드 파워를 창출하는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사회에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단말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냉장고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센서의 숫자는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조 개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이용 시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IoT에 이어서 조만간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대를 리드하는 글로벌 기업은
고객이나 센서를 통해 획득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급속히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유저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데이터를 정밀하게 디자인하고 이를 고도의 기술과 결합을 하여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을 창출하는 디자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금방 무슨 뜻인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의 의미를 외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저명한 디자이너의 말에 따르면 디자인의 능력이란 관찰력, 문제 발견력, 발상력, 시각화력, 조형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만이 디자인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혁신의 실현성을 높이려면 사회가 아직 깨닫지 못한 잠재 수요를 발견을 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법을 사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혁신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브랜드 구축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구별하도록 부착하는 마크 자체를 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기업에는 없는 뛰어난 특징을 지닌 이미지 구축 활동을 의미하는 말로 브랜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브랜드라는 것은 소비자가 느끼는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이고 디자인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술력만 가지고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을 중시한 브랜딩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애플사를 들 수 있는데 그 전형적인 사례의 기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제품, 패키지, 점포, 웹사이트 등 고객과 기업의 접점을 제각각 디자인하지 않고 모든 고객과의 접점에서 그 기업다움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함으로써 그 기업다움에 공감하는 고객을 창출하고 다시 소비자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혁신력과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에는 이러한 디자인 파워를 활용한 경영 기법을 디자인 경영이라고 부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경영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인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 발표의 두 번째 주제인 디자인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개정된 항목은 전체적으로 10개 항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화상 디자인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 재산을 보호 유통시켜서 사회에서 널리 이를 활용하게 되면은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적 재산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창출됩니다. 좋은 순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 창조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디자인 경영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경영의 성과물인 제품, UI, 패키지, 점포 등의 디자인을 확실하게 보호를 하게 되면은 디자인 경영의 지적 창조 사이클도 안정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개정적 디자인법에서는 UI라던가 점포 등 일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경영 선언이라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디자인법을 개정하자는 건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경영의 성과물 가운데 개정 전 디자인법에서는 보호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을 활용을 함으로써 데이터나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나 기업하고 그리고 고객, 이 만나는 접점은 단말기에 표시되는 GUI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이 사용하기 쉽고 보기 쉬운 GUI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 디자인법에서는 GUI 디자인은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브랜딩을 전개하는 기업들은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다양한 접점에서 그 기업담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접점 중에 하나인 점포 외관이나 인테리어 또는 웹사이트 디자인의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디자인법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디자인법을 개정을 하고 화상, 건축물, 인테리어 디자인을 서로이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보호를 받게 된 디자인 가운데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화상 디자인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디자인법은 물품 디자인만 보호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품에 기록이 되고 표시되는 영상은 물품의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서버에 기록이 되고 유저가 이용할 때마다 송신이 되는 그런 화상이라던가 또는 도로 같은 물품 이외의 장소에 비춰지는 화상의 경우에는 물품 디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법이 규정한 디자인 정의에 이 화상이라는 것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디자인법에서는 화상이 기록된 장소나 화상이 표시되는 장소를 불문하고 화상 그 자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부분으로서 화상을 보호받고자 원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개정 후에 보호되는 화상은 GUI만 보호가 됩니다. 배경화면 등 장식적인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영화나 게임 콘텐츠 화상 등 그 관련되는 기기의 기능과 상관이 없는 그런 화상의 경우에는 기기의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정 후에도 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디자인 정의에 화상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GUI의 특성을 고려한 실시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물품의 디자인의 실시 행위를 물품의 제조, 사용, 양도, 수출 또는 수입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GUI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화상의 작성,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제공, 화상을 기록한 기록 매체의 양도, 수출 또는 수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보호를 받게 된 GUI 디자인의 첫 번째 등록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례는 차량에서 도로에 비춰지는 GUI의 등록 사례입니다. 이 GUI는 차량이 주행을 하거나 또는 정차를 할 때 차량 주변에 비춰져서 외부에서 차량의 존재를 시인하기 쉽게, 보기 쉽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차량 주변의 노명 상태를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차량이 진행 방향을 바꾸면은 그에 따라서 같이 바뀌어가면서 비춰줍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GUI 디자인의 출원 건수는
잠정적으로 98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 건수는 18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전부터 보호해온 물품의 부분으로서의 GUI 디자인 건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988건의 출원 건수에는 현재 심사 중인 출원 건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988분의 188이 영상 디자인의 등록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